자, 오랜만에 인터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지인 소개로 대형 유튜버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유튜버 맞잖아. 아, 맞죠 뭐. 아이, 나 완전 대형이라고 생각해요. 대형이라면 대형이지만 뭐 맞습니다. 네. 대형입니다. 아무튼 유튜브라서 제가 이렇게 초대한 게 아니라 일본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일본 워홀입니다. 워홀 갔다 온 지 얼마 됐죠? 갔다 온 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아주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 뜨겁다 뜨거워. 그래서 오늘 그런 최신 정보를 또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차차 본인 입으로 듣는 걸로 하고,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름, 나이, 워홀 시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본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노코멘트로 넘기고 오케이, 좋아요. 나이는 지금 31살, 일본 나이로는 만 29이죠 95년생. 네, 95년생. 네, 니즈큐사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홀 끝나고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됐다고 했는데 제가 2024년 3월 13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아예 꽉 채워가지고 1년 꽉 채워서? 네,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꽉 채워서 그렇게 1년 동안 워홀 생활을 했고 사실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업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지만 제가 유튜버를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벌 수단이 있다면은 그거는 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나머지 뭐 차차 또 유튜브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할 거지만 네.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유튜버. 네.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가요? 지금 구독자 94만 명이고요. 아니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건 대단한 거지만 대단하다면 대단하지만 뭐 저는 대단하다고 대단한 겁니다. 좀 네. 있으면 골드 버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타시카니 확실하죠.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일본 워홀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여행은 일단 제외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워홀도 이제 뺄 거예요. 네. 워홀 빼고 여행 빼고 일본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행과 워홀을 제외한다면은 아예 없죠. 전무하죠. 뭐 유학, 어학연수, 취업 등등. 아예 없습니다. 아예? 네. never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어 제대로 배워본 적은 있나요? 그런 적도 없죠. 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했는데 네. 워홀 어떻게 합격했나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줘요. 뭐 다른 분과 똑같이 이유서 계획서 작성했고 근데 다만 저는 좀 다른 분과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틀렸겠죠. 왜냐면 저는 일본어가 아예 준비돼 있지 않고 자격증도 없으니까 최대한 어필을 했죠. 거기 안에서 일본어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뭐 사실 공부하진 않았지만 일본에 가서도 열심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작성은 했지만 뭐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사실 그것보다도 저는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쓸 거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죠. 돈 많이 쓴다고 하면 그게 합격이 돼요?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저도 유언비어로 그냥 들었던 인터넷 넷상으로서 들었던 거지만 네. 뭐 일본에 와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돈 쓰고 최대한 이제 이거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어려운데 어쨌든 뭐 돈 많이 쓰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뭐 거기서 돈 벌어와서 그냥 외화벌이로 한국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벌고 거기서 쓰는 게 그게 원래 워킹 홀리데이의 목적이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이제 격정적으로 돈을 쓸 거다 이렇게 어필을 했죠. 자격증 없었어요? 자격증은 아예 없죠. 와, 그럼 자격증 없이 네. 이유서 계획서 잘 쓰고 그다음에 돈 많이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된 거네요. 네, 사실 이유서 계획서를 잘 썼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저는 그게 잘 쓴 거라고 봅니다. 잘 썼네요 제가. 네, 잘 썼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 어학연수 이런 게 아니라 왜 하필 워홀을 선택했나요? 일단은 유학이나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확실히 워킹홀리데이는 자유롭잖아요. 뭔가 자기가 일을 구하고 자기가 그 일한 돈으로 지내고 뭐 사실 일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홀리데이여도 상관없고 하지만 유학은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기보다 저는 뭔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일본 생활을 좀 더 만끽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본론을 들어갈 겁니다. 네, 진짜 본론이에요. 네. 워킹홀리데이 얘기를 쭉 했으니까 네네네. 워킹홀리데이 1년간 가득 채웠던 그 1년간의 네. 스토리를 한번 상세히 들려주세요. 상세히 1년간의 스토리를 상세히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다 싶지만 저는 짧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왜 짧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본어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갔기 때문에 일본어가 굉장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첫날부터 일본어 공포증이 갑자기 도지게 된 게 첫날에 이제 미리 가스 설치를 일본 그 부동산
이제 저는 가스 설치 첫날부터 바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스 설치를 이제 신청을 해주고 가스 설치 기사가 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일본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일본어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는 거야, 내 앞에서 1대1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이제 내 심정이 어떻겠어, 완전 망했다라는 순간이 뭐 족같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뭐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반말로 갑자기 하는데, 그래도 저는 반말은 구분할 수 있거든요. 뭐 마스데스 안 쓰면은 반말이지. 그쵸. 근데 반말을 나한테 쓰면서 이제 막 한숨을 쉬면서 푹푹 쉬면서 얘기하는데,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젊으신 분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완전 푹 꺾이는 거야. 물론 뭐 전부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딱 그런 분이 걸린 거지, 내가. 그렇다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미 환풀 푹 꺾이고 가스 설치 끝나고 그 상태로 안 좋아진 기분으로 구청에 가서 이제 뭐 워홀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이것저것 뭐 신고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다 저한테 중요한 얘기일 거란 말이죠. 거기서도 이제 일본어가 안 되니까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전부 저는 그냥 왁가타 후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막 하이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일본에 오기 전에는 뭐 일본에 가면은 친구도 많이 사귀어야지, 뭐 일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여자도 여자 만나는 거 좋죠. 좋죠. 좋은 거죠. 뭐 이런저런 방대한 꿈을 갖고 갔지만 일본어가 안 되면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에 너무 지배당하다 보니까 일도 못 구하겠는 거예요. 그 공포증에, 일본어 공포증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일을 안 한 게 10개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 일과가 뭐였어요? 오후 12시나 1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서 밥 사오고 밥 먹고,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뭐 유튜브 좀 보다가, 그런 게 몇 개월 지속됐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행도 좀 다니다가, 또 저는 브이로그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쿄로 워홀을 온 구독자분들이나 앞으로 오실 구독자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만나고, 사실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은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뭐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일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냥 구독자들만 소통하면서 구독자들 만나고 가끔씩 놀면서 그냥 그렇게 지낸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그렇게 10개월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구독자가 94만이라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했던 것도 있죠. 솔직히 그건 맞아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악을 쓰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 독이었던 거죠. 사실상 생활비가 없었더라면 저도 악을 쓰고 일을 구했고, 일을 하면서 어찌저찌 하면서 일본 친구도 사귀고 일본어도 늘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특수 상황이어서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뭐 안 좋은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 중에 자금 많이 들고 오시는 분들은 저랑 또 같을 수도 있죠. 뭐 자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여행만 하다가 조기 종료하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가스 설치 얘기를 했었는데, 가스 설치 얘기를 듣는 순간 분명히 1인실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집을 구해서. 그 또한 또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월세 얼마였나요? 월세가 9만엔 정도였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거의 10만엔 정도는. 그쵸.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좋은 거고. 저처럼 부업으로 하면 힘들죠. 벌이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오케이, 그러면 10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쭉 외롭게 보냈다고 했는데 1년 가득 채웠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2개월이 남아요. 그 2개월 얘기를 해주세요. 그 2개월. 사실 그 2개월 때문에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죠, 저는. 그 2개월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2개월간 저는 무엇을 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랑 커뮤니티가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구독자가 저한테 리조바라는 걸 추천해 주게 되죠. 처음에
처음에 리조바가 뭔지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리조트 바이트의 줄임말? 앞글자 나서 네, 그죠. 이더라고요. 추천해준 친구는 워킹홀리데이의 첫 시작을 리조트 바이트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리조트 바이트가 뭐냐면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뭐 리조트 바이트가 뭐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바이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리조트에서 일하는 거죠. 리조트에서 일하는 거죠. 근데 리조트 대부분 기숙사. 그렇죠. 일단 저는 친구들만 사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거 일단 혹하기도 했고 원래 사실 그 친구를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뭐 일해라 뭐 일을 해야 일본어 늘고 친구들 사귈 수 있다 그런 말 듣기는 했지만 일본어 공포증이 있는데 나는 시도조차 못하는 거지. 시도조차 못했지만 남은 2개월은 진짜 이거는 그냥 끝내선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미 칼을 뽑은 지 10개월 2개월은 무라도 썰자.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죠. 저도 10개월간 일을 안 했던 사람인데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또 일을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뭐 일본어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제가 일본어가 아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 JLPT 5급 단어장만 봤을 뿐이지만 그 단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뭔 일을 했길래 의사소통이 됐어요? 제가 이제 스키장에서 곤돌라 안내 직원이었는데 안내 스태프 왔다 갔다 하는 거 곤돌라 얘기하는 곤돌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태우고 내려주고 그런 안내 스태프를 했었거든요. 그래봤자 오하요고자이마스 이라시자이마세 아니면 뭐 하이도조 그 정도. 그 정도만 필요했던 것 같고 다시 태울 때는 뭐 남매사마 데스까 남매사마 히도 도조 도조 니네사마 도조 막 이런 이 정도밖에 일할 때도 전혀 필요가 없었고 사실 조례나 종례 시간에 하시는 말씀들 못 알아먹긴 했지만 그거는 뭐 지장이 없거든요. 일하는데 사실 근데 일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그 일하고 끝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랑 그 또래들 다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간혹 있지만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이제 어울려 놀면서 맨날 이제 술 마시고 거기에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친구를 사귀기 위한 사실상 놀기 위해 온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 꿈을 드디어 이룬 거죠. 일본인 친구 사귀고 싶다. 가서는 더 많은 걸 잃었죠. 사실 일본인 친구만 사귄 게 아니라 대만인 친구, 캐나다 친구 엄청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빠이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2개월 동안. 10개월 동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지만 리조트 바이트 할 때 그 2개월만은 되게 즐겁게 보냈다 라는 거죠. 네 그죠. 너무 리조트 바이트 홍보하는 것 같은데 뭐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추천하죠. 저는 사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었고 우리 출연자님은 제일 마지막에 했겠지만 그죠. 마지막 2개월 했겠지만 그죠. 저는 첫 3개월을 리조트 바이트를 했어요. 저도 그랬어야 됐는데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뭔가 좀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거나 뭐 일본인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교성이 짙으신 분들은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면은 무조건 리조트 바이트는 무조건 해야 된다. 리조트 바이트로 시작해서 리조트 바이트로 마무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쭉? 네, 쭉. 또 그냥 리조트 바이트 4개월 뭐 겨울 시즌에 가면 스키장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여름이면은 오키나와 해변가에서 좀 하고 뭐 그냥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생활하는 일본인도 많기 때문에 네 그죠.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이 타이밍에 궁금한 게 있어요. 급여는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뭐 일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보고 뭐 일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삼아서 일을 하자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도쿄에 이미 원룸이 있는 상태에서 리조바를 하러 갔기 때문에 원룸은 원룸대로 그냥 돈을 내면서 일을 했거든요. 뭐 그건 아깝긴 하지만 만약에 리조바로 시작을 하거나 리조바로 끝을 낸다면은 미리 집을 구하지 않고 리조바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끝마칠 때 그냥 미리 집을 나오고 리조바를 한다거나 이러면 전혀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리고 리조바를 가면은 거기 가면은 보통 주변에 그렇게 뭐 많은 게 있진 않아서 돈을 쓸 일도 별로 없고 그래봤자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재밌게 노는 돈? 그 충분하거든요. 정확하게 번 금액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1월, 2월 그리고 3월 조금 이렇게 일했었거든요. 1월에 처음 가서 번 돈이 한 달에 8일 쉬고 아마 17만엔 정도 받았을 거예요. 세금 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첫 달은 안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 기억이 안 나. 저도 정확하진 않는데 그게 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게 3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만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저는 2개월만 일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돼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뗀 걸로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정확하지 않으니까.